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먼저 문제풀이하기 전에 그동안의 기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맨 처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역학. 네, 역학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6개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깜짝 놀란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6개는 좀 오버하고 한 4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역학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죠? 근데 환경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역학보다 좀 작게 나와요.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 요거랑 우열을 다루기 힘든 게 행정이에요. 행정. 근데 이 행정 부분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도 행정 부분, 특히 공중보건 하시는 교수님들이 행정을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라라고 오더를 받으면 먼저 생각하는 게 행정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얘랑 둘이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식품, 영양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때는 식품 영양이 환경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시험 본 그 이쪽에 전공이신 사람들은 뭐 대박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전공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누워서 떡 먹기인데 또 전공이 아닌 우리들은 조금 힘든 게 식품 영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많게는 3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뭐 학교라든지, 뭐 보건교육, 그 다음에 인구, 그죠? 그 다음에 모자보건, 산업. 거의 비슷하게 쭉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꾸준히 한 문제 정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가다 나오는 애 있어요. 가끔가다. 그게 누구냐면 위생해충이에요. 위생해충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딱 나오는데 내가 그때 시험을 봤어. 그러면 이제 나 이쪽 안 외웠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인생이. 그래서 이제 위생해충이 가끔가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신. 정신도 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노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통계 쪽이요. 통계 쪽도 얘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우리를 좀 당혹해 하게 하는데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를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출문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의고사, 단원별 들어갈 거고,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3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 기출문제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반복이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근데 그 주기가 정확하진 않아. 주기가 뭐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 10년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분명히 기출문제는 다시 한 번은 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들 문제 내시는 분 마음들이 대루겠긴 하겠지만 이게 보시면 주기를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출을 꼭 옆에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출은 항상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기출문제집이 엄청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하는 것도 벅차고 저도 막 하는 것도 벅차고 나중에는 제가 정답 불러주는 기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역시 막 정답 써주는 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과감하게 치자. 그래서 줄인 거고요. 줄이면 그 많은 다른 문제들은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들은 틈틈이 나올 겁니다. 틈틈이. 그래서 제가 단원별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유임으로 틈틈이 기출문제를 보내드릴 이렇게 거기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전을 좀 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집은 좀 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럼 여유 있을 동안에 뭐 노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론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제풀이 할 때는 항상 이론을 염두에 둬라.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꼭 잊어버리거든요. 문제 푸는 재미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오늘 나누던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유인물에 가로놓기로 항상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제가 얘기했었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번 보면 암기가 나중에 되더라 라고 했는데 제 주장은 아니에요. 한 번 암기한 거를 여러 번 반복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암기한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유임을 가로놓기로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할 거고요. 자, 단원별은 요 이론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명 나무보기예요. 나무를 하나하나 보자. 나무보기.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에서 못 다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쉬운 건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의고사는요, 이제 나무 실컷 봤지?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숲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랬죠. 18대 2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18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야. 근데 2개는 낯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낯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낯선 문제를 딱 접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낯선 문제 앞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을 자신. 예, 그래서 계속 낯선 문제들을 계속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서도 말 그대로 찍기 훈련을 좀 해야 돼. 어떻게, 뭐든지 하여튼,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은 이건가 보다. 자신은 없지만 이건가 보다. 라고 찍기 훈련을 좀 하도록 제가 낯선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왔을 겁니다. 모의고사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세 개 중에 골라보세요. 저 어떤 거 들을까요? 이렇게 꼭 동영상 물어보시는데, 죄송하지만 다들